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벤트의 소멸 장세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쿼드러플 위층 만기였지만 큰 일 없이 기존 대추세, 그러니까 변동성 매도가 끝까지 나타났고, 유로존은 ECB 통화정책회의가 미국 CPI에 가려져서 조용히 지나갔고, 미국도 CPI 발표 이후 푸닥거리는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변동성 매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별일 없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시장 꼼꼼하게 리뷰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이 쿼드러플 만기는 이 누적적 포지션을 추정해서 당일이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 프랍 트레이더나 아니면 볼 트레이더들한테 중요한 것이고, 그 외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면 조용히 지나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 당연히 몸을 사리는 게 맞겠고, 또 상승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 당연히 인덱스 종목에다 포지션을 크게 실어서 종가 고가로 막 땡기는 그런 흐름을 챙기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번 옵션 만기 특징은 과도한 변동성 매도였어요. 이번 주에는 콜옵션에 대량 매도가 쌓이면서 435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런 우려가 사라졌죠. 그래서 저는 그냥 430 양광을 주겠구나 싶었는데, 본장 시작 후 어김없이 기관들이 양 옵션을 대량으로 패대기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콜옵션 6만 개, 풋옵션 8만 개를 두드려 패고 앉아있는데 무슨 놈이 변동성이 나타나겠어요. 물론 오후 들어서는 그래도 외가격을 조이는 것을 좀 살살 풀어냈는데 이미 와장창 옵션을 팬 상황에서 변동성이 살아날 수 없었죠. 안타깝게도 어제는 개인들이 기관이 카운터파티가 돼서 옵션 양매수를 잔뜩 질렀는데 죄다 휴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 50분부터는 430포인트의 양광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죠. 그래도 양매수를 하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쪽을 아주 끝까지 짓밟아 놨습니다. 이번 물이 별일 없이 지나간 이유가 기관들이 변동성 매도 포지션 단가가 유리한 관계로 굳이 롤링업이나 롤링다운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외국인이 선물 스프레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긴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 화, 수는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가 조금씩 악화되면서 9월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것이 표출되었는데, 오늘 12시 35분부터 대량으로 스프레드가 또 거래됐죠. 근데 그 방향성이 이번에는 매수였습니다. 약 1만 2천 계약 정도가 스프레드 매수로 롤오버 되면서 갑작스럽게 선물 스프레드가 개선됐죠. 장중에 마이너스 0.8포인트까지 내렸던 선물 스프레드가 순간 개선되면서 마이너스 0.3%까지 마이너스 0.3포인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마감 때는 마이너스 0.55로 끝났지만 그래도 이 거래를 말미암아서 마감에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는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아참, 어제 선물 6월물이 429.90포인트로 끝났고 9월물 선물은 428.85포인트로 끝났기 때문에 6월, 9월 선물 스프레드는 이걸 서로 빼보면 마이너스 1.05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6월물 선물이 마감 시간은 오후 3시 20분, 그러니까 현물시장 동기효과가 시작된 시점에 거래가 마감되죠. 그래서 그 시간에 9월물 선물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9월물 선물 가격은 429.35예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마이너스 0.55가 맞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9월물 선물이 왜 6월물 선물보다 낮느냐 이건데요. 코스피 200 마감이 429.35포인트죠. 그리고 9월물 선물은 428.85포인트로 백오데이션 0.5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0.5로 끝났죠. 이론 베이시스는 0.05, 그러니까 아주 약한 콘텐고가 정상인데,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0.5포인트라는 것은 지난 월 화수에 쌓인 선물 매도 포지션 롤오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9월물 선물에 대한 매도 해지 수요가 제법 있었는데 점심경 발생한 매수 롤오버 때문에 그나마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 정도로 끝난 거지, 그게 없었더라면 오후장에 프로그램 매도가 크게 나와서 백오데이션이 마이너스 1포인트 이상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옵션 판때기를 보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것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만 갈게요.
유럽 시장은 ECB에 초점이 쏠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오늘 밤 9시 30분에 온갖 지표들이 다 겹친 상황이고 죄다 미국이 5월 CPI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가려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증시는 기본적으로 변동성 매도 장세였습니다. 근데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빠진 건 아니고 ECB 이벤트 이후, 그러니까 9시 반 이후에 변동성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초반부터 눌림이 있었는데 전일 저가권에서 멈추면서 의미 없는 그런 지그재그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 미국이 반등을 강하게 하는 가운데도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돛지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증시는 변동성 매도가 나타났지만 스위스 지수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왔고요. 사실 증시 말고 제 기준에는 어제의 메인 이벤트는 저는 채권 시장이라고 봐요. 어제까지 장기채 가격들이 하나도 안 빠졌다가 유럽 본장 시작되면서 독일 국채를 비롯해서 국채들이 쭉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채가 눌리면서 골드 가격도 계속 매도 압력을 받으면서 1880달러를 지키느니 마느니 했는데 CPI가 컨센서스 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이 YY로 5%면 어쨌든 국채 매도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이틀간 채권이 올라온 것을 생각하면 오늘 좀 제법 부러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한 쪽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유튜브 제목에다가 채권 쇼쟁이들에게 무조건 튀어나오라고 달아놨죠.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는데 항상 수급이 우선이에요. CPI가 그렇게 나왔으면 사실 초장대 음봉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발표 이전에 이미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채권 매도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는 사실상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대기 매수세들이 국채를 아주 미친 듯이 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채권 시장은 어제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장기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반등으로 사실상 종가 고가의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CPI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들한테 맡길 일이고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어제 이벤트로 누적된 국채 숏포지션들이 마지막으로 도망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커버링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종가 고가로 갔다라고 봐요. 커머디티는 골드와 기브만 언급할게요. 우선 골드는 아시아 세션부터 눌리기 시작해서 유럽 세션에서는 1880달러를 깨느니 미느니 했는데 CPI 발표와 함께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1872달러까지 밀렸다가 바로 급반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힌트가 뭐였냐면 사실 이렇게 굉장한 이벤트가 나오면 밀리고 나서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끝까지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급반등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골드에도 대기 매수세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변동성이 계속 죽으면서 마감때는 1901달러로 끝났는데 그냥 최근 2주 동안의 중심 가격으로 회귀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도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서 미국 본장 때는 70.65달러까지 반등을 했는데 새벽 1시경에 그 이란 석유 관계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풀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름이 순간 68.68달러까지 마이너스 2%를 그냥 거의 한 5분 정도에 만에 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기 매수세도 만만치 않았죠. 30분 만에 바로 회복하면서 다시 70달러 이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ECB에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면 이 PPP에 대해서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다라는 것인데 그 일부 의원들은 그래도 PPP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CPI 이벤트에 지금 묻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수면 위로 조만간 떠오를 거라 봅니다. 어쨌든 어제만큼은 미국 CPI가 어떻게 나오든 채권 시장은 이번 6월 만기까지는 계속 변동성을 죽이면서 위로 땡기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어제 미국 세션은 이 장 초반에 강했다가 다 밀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왜 장 초반에 강했다가 다 밀렸는지 물론 이제 다시 올렸습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이 트레이딩 모델에 따르면 지금 시장은 연속적인 상승 모멘텀은 없습니다. 물론 전체 기조는 그 변동성 매도가 기조예요. 그래서 저는 CPI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일단 매수세가 유럽 세션까지는 살아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연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유럽 세션 이후에는 다시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장 초반에 S&P와 이 나스닥이 갭상승을 해서 출발하고 나서는 처음부터는
처음 30분 동안 아주 미친듯이 달렸어요. 그런데 11시 이후로, 밤 11시 이후로 업종별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채권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CPI 안도로 갭상승 출발을 했던 금융업종들이 죄다 시가고가로 출발하면서 줄줄줄 밀려내려요. 결국에 다우지수가 못 버티면서 지수가 밀렸는데 요게 시장을 죄다 끌어내렸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서 그런 섹터 로테이션을 이겨낸 것은 뭐냐면 변동성 매도예요. 어제처럼 그 S&P 기준 플러스 0.6% 갔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보합까지 내려왔다. 고점 대비 0.6%가 1시간도 안 돼서 밀리면 변동성도 그만큼 올라야 정상인데, 그런데 변동성은 오르기는커녕 어제 보합을 갔는데도, 지수가 보합까지 내려온데도 마이너스 3%대로 전혀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장중 반등은 훨씬 강했습니다. 이는 이번 CPI 이벤트를 앞두고 리스크 요인으로 본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사두었던 것을 한꺼번에 손절매를 하면서 이 변동성을 억눌러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누적된 변동성 매수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지수는 저는 아래로 크게 처박혔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빨리 움직였죠. 이 되돌림이 유럽 세션 마감하기 전에 나오면서 결국 지수는 보합을 찍자마자 바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이후의 반등도 전형적인 변동성 매도에 의한 반등으로서 나스닥은 장 초반 기록한 고점을 돌파했지만 S&P는 돌파하지 못한 채 끝났는데, 일단 시장은 S&P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만기 이후에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뷰는 미국 기준으로는 최소한 한 주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금융주가 중요한 음봉을 쳐맞았고 기술주들이 골고루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톱과 AMC엔터가 마이너스 27%와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는데, 이런 밈 주식들이 눌리면서 러셀도 함께 눌렸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코스피 만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아직 미국과 유럽이 옵션 만기는 한 주 더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상승, 변동성은 매도라는 대전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상승의 에너지는 진짜 목까지 차오른 것 같은데, 반면 아시아 시장은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죠. 오늘 중국이나 홍콩은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관계없이 우리 시장은 옵션 가격이 정렬이 필요합니다. 물론 4주짜리 옵션이라서 그 옵션 가격이 제법 빠져 있긴 해요. 근데 그거 관계없이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저는 추가로 변동성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게다가 그 별다른 오버나잇 리스크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콜옵션 가격이 상승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월물이 시작이고 또 쌓여가는 미결제 약정을 잘 카운팅하면서 전체 방향성을 파악해 나가면서 대응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이벤트의 소멸로 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연속적인 반등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고가권에서 좀 더 변동성을 죽이면서 크게 빠지지는 않다가 차후에 눌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가 그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금융주들은 거의 빠지질 않았거든요. 물론 이번 주 초반에는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면서 어제 중요한 음봉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들은 한참 더 조정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오늘 하루만 잘 버티게 되면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